우리의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맥, 한이라는 이름 아래였습니다. 이들이 모여 정치적 성장을 이루며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내렸지요. 사람들은 단군을 신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역사적 실체를 신성화한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고조선은 형질적 민족 구성의 연원이 되었고 한반도라는 거대한 무대의 범위를 처음으로 규정한 국가였습니다. 요동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 위에서 비파형 동검이 빛나기 시작했을 때 독자적인 문화와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후속하는 삼국시대의 모태가 될 위대한 설계의 서막이었지요. 저는 그 찬란한 새벽의 기운을 느끼며 앞으로 닥칠 거친 풍파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심장이 어디였는지를 두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누군가는 한반도의 평양이 중심이었다 말하고 또 누군가는 요동의 요하 벌판이 그 주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조선시대 실학자들을 거쳐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성묘와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고조선의 숨결이 닿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성묘는 중국 내륙과는 구별되는 고조선만의 독자적인 문화적 토대였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석관묘에서 집중적으로 반출될 때마다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영토의 범위를 두고 의견은 갈릴지언정 그곳에서 꽃피운 독자적 문화의 실체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은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위만조선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한나라와 외신 관계를 맺으며 조공체계에 편입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주변 세력을 복속시키며 거대한 야망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주변 정치 집단 사이에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한나라와 거래할 수 없다. 그들의 당당한 선포는 한나라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북방의 강자 흉노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던 그 시절, 고조선은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 뒤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침공은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위만조선은 붕괴하고 말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한나라 장군 4명 중 3명이 처형당할 정도로 한나라 역시 뼈아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결코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후 설치된 한사군은 직접적인 지배라기보다는 문화중개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토착 세력의 끊임없는 반발과 공격 앞에 한나라는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지요. 고조선은 비록 사라졌으나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미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여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스스로 우리는 부여에서 왔다 고 선언할 정도로 그들은 여러 국가의 연원이 되었습니다. 동명으로 대표되는 건국신화 역시 고구려와 백제가 공유하며 그 정통성을 이었지요. 부여는 주변의 동옥저와 음루를 복속시키며 동북지역 역사의 중심축으로 기능했습니다. 비록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국가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남긴 정치체제와 문화는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 우리 민족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북방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부여의 기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료에는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부여의 건국자 동명의 신화는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지요. 부여는 4세기 말 선비족의 침공으로 타격을 입기 전까지 북방의 중심을 지켰고 결국 5세기 말 고구려에 통합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부여의 문화를 흡수하며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부여가 멸망한 후에도 그 후예들은 두막루국을 세워 8세기까지 그 맥을 이어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듯 부여의 정신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가지를 통해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동해는 세형동검 문화와 활발히 접촉하며 독자적인 정치 형태를 발전시켰습니다. 언어와 풍속이 고구려와 같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두 나라는 매우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열톡이라는 독특한 유물을 남긴 동해 사람들은 산과 하천을 엄격히 구분하는 책화라는 풍습을 지키며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산과 바다의 조화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비록 거대한 제국은 아니었지만 동해는 동북지역 역사 전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우리 역사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옥저는 남옥저와 북옥저로 나뉘어 함경도와 흥계호 지역까지 넓게 퍼져 살았습니다. 한때는 현도군이 설치될 정도로 교통의 요지였으나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옥저 사람들은 억척스러웠습니다. 중국계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며 척박한 환경을 이겨냈고 가족의 유고를 한 상자에 모시는 가족 공동묘 풍습을 통해 끈끈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크게 도약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산한 자원들은 고구려가 동북아의 패자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옥저의 희생과 생존은 고구려 역사의 숨은 주역이었던 셈입니다. 진국은 늦어도 기원전 2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강력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위만조선과 같은 시기에 공존하며 남쪽의 발전을 이끌었지요. 이들은 점차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삼한사회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이라는 명칭은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통칭에서 점차 지역과 정치 세력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요동에서 남하한 세력과 토착 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삼한은 한반도 중남부의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이제 시선은 북방의 칼바람을 넘어 남쪽의 풍요로운 대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한의 나라들은 중국 세력으로부터 그 지위에 걸맞은 자코를 받을 정도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정치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부족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사회였습니다. 특히 마한의 주도권은 훗날 백제로 이어지며 한반도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소국의 통치 계층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삼한 전체의 정치적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형성된 마한의 마을들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미래의 국가를 향한 치열한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삼한은 전형적인 농경사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5월이면 씨를 뿌리고 10월이면 거두어들이는 농사의 리듬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까지 결정지었습니다. 닭과 돼지 등 가축 사육도 활발하여 먹거리가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은 인구 증가와 정치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자 신성한 의무다. 농부들의 땀방울은 그대로 국가의 국력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중남부의 비옥한 토양은 삼한이라는 꽃을 피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터전이었습니다. 삼한의 종교는 샤머니즘적 속성이 강했습니다. 파종기인 5월의 기풍제와 추수기인 10월의 추수감사제는 온 마을 사람들의 축제였습니다. 이때 천군은 천신을 향해 풍요를 빌며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도라는 구역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죄인은 함부로 잡아갈 수 없었을 만큼 신성시대였습니다. 이는 재정분리 사회로 나아가는 초기 국가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자연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삼한 사람들의 마음은 솥대 끝에 앉은 새의 모양을 빌려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삼한 중 하나인 변화는 풍부한 철 광석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철은 금보다 귀하며 세상의 모든 길을 연다. 철기 제작 기술의 발전은 농기구와 무기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변환의 덩이새는 당시 동북아시아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 화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낙랑군을 거쳐 한나라로 바다를 건너 일본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는 변환의 철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훗날 가야 연맹의 강력한 철기 문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불꽃 속에서 단련된 변환의 철은 우리 역사의 강인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진화는 마한과 마찬가지로 여러 소국의 연합체였습니다. 특히 사로국을 중심으로 육촌이 힘을 합쳐 국가의 기틀을 다졌지요. 이들은 농경뿐만 아니라 금속 가공 기술에서도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동쪽 끝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낼 것이다. 진안의 유이민들은 선진적인 문화를 전파하며 토착사회의 변혁을 이끌었습니다. 박혁것의 신화로 대표되는 건국 이야기는 진안 사회가 가졌던 신비로움과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갈망을 잘 보여줍니다. 12개의 소국이 빚어낸 합주곡은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될 신라라는 웅장한 교향곡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한나라는 9년을 설치해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 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우리 토착사회는 강력한 반발과 공격으로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한사군은 점차 직접적인 통치력을 잃고 중국계 유이민들의 자치 세력이나 중개무역의 중심지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후한시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강력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소멸하고 맙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외세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승리입니다. 한사군이 사라진 자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이 차지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반도와 요동 땅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초기 국가들. 이들은 단순히 사라진 과거가 아닙니다. 이들은 후속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발전 모태가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국가 모델, 부여의 건국 정신, 사만의 농경 문화는 우리 민족사의 시발점이자 서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깊고 그 줄기는 굳건하다. 수많은 전쟁과 교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초기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 역사의 출발 무대와 범위를 규정하여 그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발해는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 해동성국이라 불렸습니다. 무왕의 강력한 정복 전쟁과 문왕의 세련된 문물 수용은 발해를 동북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왕대에는 최대 영토를 차지하며 고구려의 옛 영광을 재현했지요. 비록 거란의 침공으로 멸망했지만 발해의 태자 대광현과 수많은 유민은 고려로 망명하여 우리 민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발해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북방 대륙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고조선에서 시작된 북방의 기계는 고구려를 거쳐 발해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 가슴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초기 국가들의 역사는 단순한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를 만든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정신부터 사만의 풍요로운 농경 문화까지 조상들의 지혜와 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뿌리 위에서 더 높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역사의 맥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문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성과들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남북한 학계가 요동 지역의 독자적 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만 머물지 않았던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형동검의 날카로운 날에서 공열토기의 소박한 무늬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삶을 만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 역사의 출발 무대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줍니다. 우리는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기 국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국가를 세웠던 그들의 의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또한 훗날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